아이고 롯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육동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네, 오늘 벌써 200 몇 회죠? 265회로 인사드리고요. 스핀 캠프가 이제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소개해드릴 소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어요. 자, 첫째는 서튼 감독의 이제 김진욱 선발, 그리고 산선발 2인복 생각 등 2인복을 생각한다 등등 이제 서튼 감독의 전반적인 그 시즌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 인터뷰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김원중 선수의 인터뷰인데, 이 3년 연속 마무리를 한 선수가 우리 팀에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차 마무리에 접어든 김원중 선수가 과연 계속 잘해줄 수 있는지 이런 인터뷰를 또 함께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38세 수석 코치 문규현 코치의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문규현 코치의 인터뷰도 직접 같이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튼 감독의 인터뷰를 쭉 이제 한번 보일 텐데요. 우선 기사는 요거 인터뷰를 이제 주로 참고를 했고요. 한글 창을 열어가지고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 캠프 첫 일정 소감에 대해서, 어제는 감독으로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포커스 포인트, 드릴 같은 훈련이 사전에 준비된 대로 잘 준비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선수들도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코치들도 다양한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고, 캠프 이틀 만인데도 22명 가운데 19명이 첫 불펜 세션을 소화할 정도로 잘 준비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불펜 투구 영상도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확실히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즈 선수에 대한 인상은, 반즈가 겨울 동안에 스로잉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몸을 만들어 왔다. 불펜에서도 굉장히 잘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KBO 리그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대화하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까지는 뭐 특이점은 딱히 없는데, 여기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첫날부터 불펜 피칭 등 뜨거운 훈련을 소화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퀘스천 질문은 그 기사의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인터뷰 기사의 흐름을 보고 대충 이런 꼭지의 질문이구나, 요거를 제가 그 유추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기자가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불펜 피칭을 소화한 점에 대해서는 리키 메이너드 투수 총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비시즌에 각 투수들에게 맞는 던지기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캠프 첫날 바로 불펜 피칭에 돌입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시즌을 소화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건 원치 않는다. 개막일부터 완전한 컨디션을 임해주기 바란다. 비시즌에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어 왔다고 했는데, 요 파랗게 칠한 부분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캠프 첫날 바로 불펜 피칭에 돌입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개막일부터 완전한 컨디션 임해주기 바란다. 이게 되게 서튼 감독이 올 시즌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멘트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캠프 때 너무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면 좀 오버페이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너무 빨리 끌어올리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개막 때부터 100% 컨디션 시작을 해가지고 초반에 많이 벌어놔야지 그 앞서 나간 상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즌을 운영하는 게 성적은 잘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 개막일부터 막 달려가지고 초반에 많이 벌어놓는 게, 제가 이 얘기 보고 생각난 게 이제 SK 시절의 김성균 감독이에요. 김성균 감독께서 당시 이제 SK 시절에, 사실 뭐 김성균 감독이나 호불호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야구 스타일이 물론 올드한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인 호불호니까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시 SK가 정말 잘했잖아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승률 이상으로 너무 잘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팀한테 너무 강하기도 했고 그런 점도 있는데, 그때 SK가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4월, 5월에 완전히 엄청나게 벌려놓고, 그 다음에 여름에 약간 그 체력이 떨어져도 그때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까먹으면서도 순위를 유지하는 스타일로 그 왕조를 만들었었는데,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시즌 개막부터 완벽한 컨디션으로 해가지고 시즌 초반부터 이제 달려나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밟힌 것 같아서, 올 시즌 이제 시즌 초반 그때 우리 팀의 좀 질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는 사실 그 체력적인 준비가 완전히 돼 있어야 되거든요. 체력적인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팀의 뎁스가 두꺼워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프링 캠프에서 그 마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즌 시작부터 100% 컨디션이라는 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두세 달 지나면은 맨 처음 주전으로 나온 선수를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컨디션이 처질 때 이제 다른 뎁스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가지고 커버를 해준다거나, 물론 주전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준비가 많이 돼가지고 그 체력이 떨어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보완이 돼야 되니까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력과 뎁스 요 두 개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스프링 캠프 기간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얘기를 보고 좀 들었고요. 그리고 4호 선발 구상에 대해서는 4선발로는 이인복 선수를 생각하고 있고, 작년 후반기 이인복 선수가 자신이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에 이인복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성적을 보면은 지난해 후반기에 8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41.2이닝 동안 3승 무패 2.5구로 솔리드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위력적인 투구와 투심 페스트볼과 공격적인 투구로 많은 땅볼을 잡아낸 피창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앞전 방송에서 이인복 선수에 대해서 솔직히 상수로는 생각 안 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8경기 41.2이닝은 5이닝 정도 투구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막 그렇게 상수로 둔다는 생각이 사실 잘 들지 않긴 하는데, 일단 서튼 감독은 당연히 지금 이인복 선수가 보여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사선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제 예측이 틀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인복 선수가 사선발로 자리를 잡아준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리고 이인복을 언급하게 했지만은 4선발 5선발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자리라면서 김진욱은 선발로 나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제가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제가 얘기하는 게 김진욱 선수하고 서준원 선수는 선발로 써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팀에 이제 토종 자원 투수가 없기도 하고 같은 값이면 선발이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선발로 꼭 이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김진욱 선수는 선발로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나는 추격조보다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이란 말이 더 좋아한다. 지난해 김도규가 잘 해냈던 그림이다, 역할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김도규의 파트너를 잡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파란칠로 좀 강조를 해놓은 게, 일단 그 추격자라기보다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이라는 걸로 이제 서튼 감독이 또 야구를 보는 눈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격조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은 아닌데,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 이제 김도규 선수의 역할이 추격을 하는 상황에서 나올 때보다는 그야말로 브릿지, 그러니까 필승조 7, 8, 9회가 나오기 전에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었고, 여기서 브릿지라는 게 뭐 6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발이 조금 빨리 내려가면은 이제 다음 불펜 나오기 전에 그런 다리 역할을 계속 해줬었기 때문에 다리 역할이라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김도규의 파트너를 찾는 건 제가 그 앞에 방송에서 김도규 선수가 올해 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김도규 선수가 뭐 잘하면 가장 좋겠고, 김도규 선수와 또 다리 역할을 해줄 다른 선수가 한 명 더 자리를 잡아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김도규의 파트너가 한 명뿐 아니고 사실 많은 선수들이 생기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가장 언제든지 컨디션이 처질 수 있는 가장 힘든 역할을 맡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도규의 파트너가 한두 명이 아니고 김도규의 파트너가 많을수록 팀이 강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준용의 선발 도전 의사에 대한 생각, 최준용 선수가 깜짝 선발 도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7, 9회에 책임된 우리 투수들은 KB의 최고의 불펜 투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인즉슨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 선수로 익혀놓은 거고요. 그리고 최준용이 조금 더 커리어를 쌓은 뒤에 선발로 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고, 6, 7이닝을 던지는 선발 투수가 되려면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지난해 작은 어깨 부상이 있었다. 부상이 있었던 투수인 만큼 올해 바로 선발로 나서고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최준용 선수의 당장 선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안 된다면 이제 얘기를 했고, 서튼 감독은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허리를 쌓고 좀 더 이제 몸도 준비가 됐을 때 선발로 갔으면 좋겠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원론적인 얘기기도 하고, 지금 선발 자원들이 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불펜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선발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요새는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특히 우리 팀에서는 특히 더 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펜에서 강한 불펜이었다가 이제 선발로 정착하는 케이스를 모르겠어요. 타 팀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선수가 잘 없는데, 있으시면 조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불펜으로 어느 정도 커리어를 내다가 선발로 간 케이스? 뭐 임창용 선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옛날 선수니까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불펜으로 커리어를 쌓다가 선발로 전환하는 게. 그래서 물론 뭐 최준용 선수가 선발에 대한 욕심이 나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잘 진행해야 되겠고, 일단은 이런 기초적인 부상이 있었던 투수인 만큼 올해 바로 선발로 나선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같은 이런 그 멘트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부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이까지 서튼 감독 인터뷰가 쭉쭉쭉 있었고요. 기사창으로 보면 뭐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뭐 핵심 내용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3년 연속 마무리 김현중 선수의 도전에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일단은 뭐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있고 다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그 우리 팀의 마무리 잔혹사는 익히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2010년대부터는 그래도 마무리가 굉장히 그 좀 안정화가 됐어요. 우리 팀 치고는. 왜냐면 지금 있는 것처럼 2010년대 들어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김사율 선수, 손순학 선수, 그리고 이 중간에 1년씩 잘했던 김성배, 김사율, 그 김승회 선수가 이렇게 2013 김성배, 2014 김성회 이렇게 이제 각지 잘해줬고요. 잘해줬었고, 그리고 손순학 선수가 이제 바통을 받아가지고 활약을 했었는데 3년 이상 마무리로 활약한 선수가 사실은 FA 영입인 손순학 선수밖에 없었어요. 네, 나머지 이제 FA가 아니고 팀 내에서 이제 뛰었던 선수, 팀 내에서 내부 육성됐던 선수들은 정말 옛날로 올라가가지고 박동희 선수나 강상수 선수 정도도 2년밖에 활약을 못했었고, 김사열 선수도 2년 정도 마무리 활약했었고, 김성배, 김승혜 선수는 1년씩 잘해줬었고, 그 다음에 손순학 선수는 3년 정도 이제 마무리로 활약을 잘해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외부 FA이기도 하고 차태가 좀 불안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물론 잘해줬습니다. 뭐 우리 팀 마무리 치고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무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이제 25세이브, 35세이브를 하고 이제 3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펜으로 3년을 하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사실 마무리도 V펜 일반 개투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관리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마무리로 3년 이상 롱런을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이제 타팀의 그 마무리 투수들을 생각해봤을 때 3년 이상 꾸준하게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원중 선수도 그런 각오를 다진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먼저 스프링 캠프 시작 소감에 대해서는 캠프에서는 항상 설레는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시즌을 준비한다. 팀원들과 뭉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2억 8천만으로 2억 8천만 원 연봉으로 BFA 최고 연봉 선수예요. 구단 내에서. 그리고 투수진 이제 중고참으로 책임감에 대해서는 연봉으로 팀에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어린 선수들이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잘 지내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수조 조장 느낌이다. 선 후배들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야 한다. 전준우 형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시합에 집중하는 멘탈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투수 조장이라는 느낌에 대해서 제가 파란표로 쳐놓은 게, 그 김원중 선수의 뭐 차기 주장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투수조 조장 역할 비슷하게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주장에 대한 약간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야구에서는 야수가 주장을 하는 게 조금 더 그 소통적이면서 원활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옛날 말인 것 같고, 이제 후배들을 잘 챙기고 선배들을 잘 이제 얘기를 잘 모으고 이런 선수라면은 뭐 투수 야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김은정 선수의 이런 리더십적인 부분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죠. 기술적인 것보다 시합에 집중하는 멘탈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하고 있다. 사실 프로 레벨에 올라올 정도 선수들이면 기술적인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선수들이 프로에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거든요. 야구는 멘탈 스포츠고, 무엇보다도 멘탈이 선수의 기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중고참 선수로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하다가 가슴 인대 부위를 삐끗했다는 소식에는
가벼운 부상이라서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수들은 항상 부상 걱정을 안고 있다.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부상 관리라고 하면서 작년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시즌이 끝난 뒤에 몸을 회복하고 채워넣는 운동에 신경을 많이 썼다.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는 게 더 잘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김원중 선수가 지난 시즌 많이 던졌기 때문에 특히 지난 시즌에는 그 한 경기 2세이브를 두 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몸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런 회복적인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일단 본인이 그 부분을 알고 채워넣는 운동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의 이런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완할 줄 안다는 건 대단히 프로 선수로서의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걱정이 많이 덜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좀 가벼운 건데 등판 전에 루틴으로 나가기 전에 물 한 모금 이 루틴이 있는데 뭐 김원중 선수의 그 등판 모습을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불펜에서 마지막 투구를 하고 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먹고 물병을 던지고 사직구장 같으면 그 불펜 게이트를 열고 네 한번 통통 한번 띄어요. 한번 발 탁탁 치면서 통 띄고 이제 전력 질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운드 그 인근에 와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의도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멋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시즌 마지막 경기 때 그 김원준 선수 올라가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장발인 그 머리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조금 그 올 시즌에 그 구단 자이언츠 TV에서 그런 것들을 좀 멋있게 한번 찍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등판을 할 때 각 잡고 한번 찍어가지고 되게 멋있게 한번 찍어주면은 좋은 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뭐 야구 그냥 뭐 약간 가벼운 얘기였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전환 이후에 커브에 집중하고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커브와 포크볼을 더 완벽하게 가다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슬라이더도 언제든 던질 수 있다. 다만 짧은 이닝 힘으로 짧은 이닝에 힘으로 승부할 때는 슬라이더보다 다른 구종이 나은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 시즌에는 직구 구사율이 46.6%, 슬라이더가 0.3%, 커브가 12.8%, 포크볼이 42.3%였어요. 그래서 거의 직구와 포크볼 위주 피칭에 커브를 썩는 피칭이었고 슬라이더는 거의 뭐 안 던졌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그런 그 구종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의 체감으로는 그 직구가 좋을 때는 커브를 많이 던지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직구가 148 이상 나올 때 제가 팟캐스트에서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김원중 선수는 간단해요. 148 이상 구속이 나오면 그날은 아무도 못 칩니다. 쳐도 공이 먹혀서 멀리 안 뻗어나가는데 직구 구속이 145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그때부터는 공을 좀 이제 패스트볼이 맞아 나가기 시작을 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심 패스트볼이 148 이상 나와야지 굉장히 솔리드한 마무리의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늘상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원중 선수가 올 시즌 3년차 마무리로서 잘하기 위해서는 그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올 때 어떻게 경기를 끌어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는 제 기억으로는 구속이 안 나왔을 때 굉장히 항상 고전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올 때 결국은 이제 커브와 포크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커브와 포크볼을 좀 더 완벽하게 다듬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올 시즌에는 커브 구사율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창 이제 지난 시즌에 김원중 선수가 좀 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오니까 거의 이제 포크볼만 가지고 피칭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볼로 카운트를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포크볼만 거의 던져가지고 카운트도 잡고 이제 승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략을 많이 당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올 시즌도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마무리는 두 개 구종만 좋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이 조합이 직구와 포크볼이기 때문에 직구가 안 좋을 때 조금 이제 그 포크볼이 익히는 것에서 타개할 수 있는 서드 피칭 커브에 대한 뭐 완성도도 그렇고 구사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올 때 좀 어떻게 경기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좀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뭐 투심 계열을 던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슬라이더보다는 다른 구종이 나은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제 뭐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면서 슬라이더를 조금 더 이제 던져보는 연습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 김원준 선수가 가장 그 어려웠던 게 그거거든요. 결국 체력이 떨어졌을 때 페스티벌 구속이 안 나오면은 포크볼만 가지고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 거였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은 자 1번 체력 관리를 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을 많이 그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체력을 바탕으로 해도 기본적인 그 등판 간격이나 그런 걸 조절해서 체력이 늘 그 유지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148 이상 늘상 나오는 상태로 등판을 할 수 있게 하던지. 근데 늘상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페스티벌 구속이 그럼 적게 나올 때 페스티벌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구종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커브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그 카운트 잡는 공으로 커브로 활용하고 뭐 위닝샷으로 포크볼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가지고 이제 페스트볼이 안 들릴 때는 포크볼로 카운트를 잡고 커브로 이제 승부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그 스프링 캠프를 하면서 많이 연구도 되고 보완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올 시즌 김원중 선수가 계속 잘하는 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이제 위쪽을 높이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투수 입장에서는 존이 늘어지면 공격할 곳이 많아지는 셈이라고 하고, 아직 경기를 안 해봐서 경기하면서 적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트볼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인 만큼 하이 패스트볼 활용 범주가 넓어진 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사직구장 확대에 대한 생각은 아무래도 내가 플라이볼 투수다 보니까 홈런은 덜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김원중 선수는 홈런을 6개를 허용했어요. 62.2이닝 동안 6개의 홈런을 허용을 했고, 제가 보면서 좀 재밌는 게 2018년 시즌에 퓨홈런을 28개나 허용을 했습니다. 115이닝 동안. 145.1이닝 동안. 그래서 굉장히 홈런을 많이 맞다가, 사실 마무리로서 6개도 작은 수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구장이 좀 넓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홈에서 홈런을 몇 개 내줬는지 이런 거는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홈에서 4개를 내줬고요. 원정에서 2개를 내줬어요. 홈에서 이닝이 훨씬 적었거든요. 홈에서 27.2이닝이었고 원정에 35이닝이었는데 홈런 개수는 오히려 홈이 더 많은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사직구장이 넓어지면서 김문수 선수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지난 시즌에 땅볼이 54개, 뜬공이 63개로 뜬공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장 확장에 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수비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될 것 같다 보면서 좀 외야수들한테 좀 부탁하는 그런 멘트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올 시즌에는 마운드에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의 투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라면 누구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고, 마무리 자리에 적응했다기보다는 항상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그 자리가 내게 잘 맞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앞두고 10승 하겠다, 20세이브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즌에 임한 적은 없다면서, 항상 항상 주어진 상황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기록이나 다른 부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한 시즌을 보내는 게 올해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건강이에요. 중요한 거는. 특히 야구는 아픈 선수만 없으면 결국은 중간 이상 가는 스포츠고, 결국 야구라는 스포츠가 시즌에 워낙에 길고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는 수준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한 시즌을 건강하게 치러내는 선수가 결국은 잘하는 선수인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의 투수가 된다는 거. 이기기서는 약간 지난 시즌 정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 김원준 선수의 이런 월별 등판 기록을 보면은 지금 보이는 요거가 같은데요. 일단 지난 시즌에 4월에는 0.93 평균자책점 좋았고, 5월에는 8.64 굉장히 안 좋았고, 6월에는 5.56 안 좋았고, 7월에도 5.79 안 좋았고, 또 올림픽 브레이크 후에 8월에 방어율이 0, 7이닝 동안 방어율 0, 9월에는 10이닝 동안 방어율 4.26, 10월에는 6이닝 동안 방어율 0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많았죠. 기복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안정적인 모습의 투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게 뭐냐면은 한 경기에 실점을 많이 한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때마다 막 실점을 한 점씩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뭐 보이시는 아시겠지만 여기 실점 쪽에 보면은
네, 4월에는 한 점만 줬고 한 경기에 그 다음에 5월 11일에 4실점, 5월 26일에 2실점, 5월 29일에 2실점 이렇게 했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무실점이에요.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도 6월 10일에 3실점, 6월 13일에 2실점, 6월 20일에 2실점, 6월 27일에 2실점 이랬고 7월도 7월 9일에 3실점 하고 나머지는 또 다 무실점이었고요. 그리고 뭐 9월도 9월 10일에 2실점, 9월 14일에 3실점, 9월 23일에 2실점 이랬고 뭐 10월은 무실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특징이 그 경기 때마다 불안한 스타일은 또 아닌데 한 경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었어요. 무너지는 경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줄여 나가야지 김원준 선수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의 투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모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벤치의 용단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마무리 투수를 섣불리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재작년 시즌에도 비슷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 시즌 정보를 제가 조금 다시 볼 텐데 2020년에도 보면은 실점 한 날에 점수를 많이 줬을 거예요. 아마 2020년에는 5월 13일에 A실점, 5월 30일에 A실점, 그리고 6월 16일에 A실점이고 그 다음에 7월 5일에 A실점, 7월 11일에 A실점, 7월 21일에 A실점, 7월 28일에 A실점, 8월 20일에 A실점, 그 다음에 9월 4일에 3실점, 9월 4일에 2실점, 9월 9일에 3실점, 그리고 9월 20일, 9월 24일, 9월 25일에 2실점씩 했고 그 다음에 10월 6일에 2실점, 10월 9일에 4실점, 그리고 10월 22일에 3실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경기 불안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보면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김훈 선수가 그 세이브를 하는 날에는 거의 완벽하게 다 막아냅니다. 근데 이게 한 경기씩 무너질 때 점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피홈런을 일단 많이 허용을 하면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오니까 주자가 쌓이고 이제 그 구위가 좋을 때는 안 넘어갈 타구가 이제 넘어가거나 장타가 되면서 실점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저는 이제 기억이 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억제를 해주는 게 스프링 캠프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가장 큰 숙제가 되겠고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보완이 안 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2시즌 정도 김원준 선수를 마무리로 쓰면서 이 선수가 와르륵 무너질 때는 어떤 그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그게 좀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뭐랄까 과감한 투수 교체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마무리가 이제 마지막에 올라오는 선수고 앞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 구승민, 최준용 선수 썼을 거기 때문에 마땅히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뭐 마리아 그냥 김원 선수가 안 좋은 게 보이면 바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저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그럼 누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답을 찾긴 어려운데 아무튼 어찌됐건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무너질 때 와르륵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블론 세이브는 그래서 적습니다. 블론 세이브 성공률 올 시즌 3위였어요. 마무리 중에서.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좀 뭐랄까 구위가 떨어지는 게 보이면은 작년에도 최준용 선수가 1세이브 했지만 그 김원중 선수의 구위가 떨어지는 게 불펜에서 느껴지면은 뭐 그날만 마무리를 약간 구승민 선수랑 최윤 선수가 좀 돌아가면서 좀 안배를 해주는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의 좀 그 영리하게 투수 기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되려면 앞에 얘기했듯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냥 굉장히 어려운 바람인데 그냥 팬으로서의 그런 바람을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38세의 수석 코치를 하게 된 이제 문규현 코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이제 문규현 코치의 모습이고 사실은 아직도 문규현 코치가 코치란 게 저는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3년 만에 하면서 사실 문규현 코치가 선수 시절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데일리 MVP 말고 이렇게 따로 인터뷰를 한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2연속 끝내기 할 때 말고는 거의 처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공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천재가 아니고 그냥 물론 문규현 선수 평범하진 않죠. 문규현 선수도 그 어려운 프로 선수로 18년 선수 생활 한 사람이가 대단한 사람인데 또 이 프로 야구 선수라는 그 무리 안에서는 평범한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가
정말 3년 만에 수석 코치가 될 정도면은 뭐랄까 현대인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성공적인 그런 직장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인터뷰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서튼 감독은 3일 KBO 리그는 전통적으로 베테랑들이 수성 코치를 만든다.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존중은 한다. 하지만 문경원 코치는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3년 동안 코치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다. 때문에 문경원 코치가 수석 코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문경원 코치는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한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신망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초고속 승진 소감에 대해서는 1화 중순이 넘었을 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적은 나이에 수석 코치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부담도 됐다. 하지만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면 될 것 같다면서 수석 코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하얗게 됐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도 했고 감독님께서 언지를 살짝 주셨다. 퓨처스 리그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당신의 꿈은 코치가 아닌 감독 아니냐라는 말을 하셨었다. 그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나 문경원 코치가 야맹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예. 이미 퓨처스 때 이제 퓨처스 감독이던 시절 서튼 감독이 문경원 코치를 보면서 이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감독을 할 그릇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장차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튼 감독 다음에 가장 유력한 감독 후보로 문경원 코치가 급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석 코치로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현 상황에서는 차기 감독감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산초, 군산남중, 군산상고 선배 김평호 코치가 있는데 김평호 코치가 초중고 선배님이신데 현재도 존칭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 계획을 짤 때도 조언을 해주신다. 큰 도움이 된다면서 김평호 코치님께서 수석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잡아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 이런 고향 선배님에 대한 또 감사함을 또 전했고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문경원 선수가 10라운드 출신이고요. 문경원 코치가 10라운드에 지명을 받아서 프로에 왔고 그리고 군산 태생에 이제 부산에 프로 지명을 처음 왔는데 그 후로 22년에 부산을 안 떠나고 한 팀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다 말미암아 짐작이 되실 거예요. 한 곳에서 22년씩이나 특히 굉장한 스타가 아닌 선수가 꾸준히 이제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만큼 팀에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받는 신뢰나 존경은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코치로서 소통을 강조하는 코치가 이제 문경원 코치인데 감독님이 퓨처스 때와 지난 시즌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을 높게 사셨던 것 같다. 홍고 코치님이 물론 잘하셨지만 수석 코치로 있을 때는 영어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됐어도 단점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어의 장점을 살려서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쪽이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일단은 지난 시즌에 이제 콩고 코치, 최영 코치가 88년생인데 수석 코치 역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석 코치가 이제 최영 코치가 워낙에 젊었기 때문에 이제 문경원 코치가 막 어린 느낌이 아닌 것도 참 재밌긴 한데 어찌됐건 영어로 이제 서튼 감독과 주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한국인 코치로서 또 장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부분 같고 그리고 원클럽의 문기현 네, 노도 프랜차이즈다라는 말로 FA 계약 때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롯데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프런트에서도 코칭 스태프에서도 저를 성실하게 봐주셨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있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는 맞지 않지만 원클럽맨 대우를 해주신 것 같아 수석까지 맡게 된 것 같다고 했는데 굉장히 정말 문규영 코치가 선수들적으로 말이 진짜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는 맞지 않지만 원클럽맨의 대우를 해주는 것 같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되게 말을 이쁘게 느끼시지 않나요? 네, 저는 되게 이러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표현은 본인이 가지기에 너무 과분하지만 한 팀에서 계속 뛰었으니까 원클럽맨 대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이런 표현인데 네, FA 계약 때도 네, 너무나 감사해지면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다는 전설적인 멘트를 남기고 성공적인 FA 계약을 했었는데 이렇듯이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코치가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서로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잘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본인은 코치 친구 같은 코치가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밑에 이제 선수도 있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형이라고 부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전준우 선수나 이제 고참 선수들은 근데
일단은 문견 수석 코치가 되었다는 소식에 선수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전준 선수는 형이라고 불렀던 코치님인데 선수들과도 잘 지냈다. 그만큼 소통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오 역할을 잘해 주실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정훈 선수 또한 소통은 확실히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롯데에 오래 있었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다. 이야기도 많이 하신다. 이런 부분에서 잘 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좀 아무래도 감독도 외국인이고 많은 코치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통역이 있고 그래도 그 소통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코칭 스태프들이 우리 팀에 오래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 팀에 벌써 22년째 있는 문경원 수석 코치가 그런 그 좀 모자란 부분들을 거의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경원 수석 코치가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팀을 잘 그 보듬어 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샌가부터 우리나라 야구 리그에서 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 이제 감독이나 코치보다는 뭐 선수 시절에는 그냥 평범했지만은 이런 공감이나 소통적인 능력이 높아가지고 코치나 감독으로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10년 전만 해도 선수 시절에 좀 평범했던 선수들이 코치나 감독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 이름값이 그 코치 지도자 경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어느샌가 조금씩 무너져가지고 결국 잘하는 거하고 잘 알려주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 특히 야구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야구 감독은 매니저잖아요. 말 그대로 선수단을 매니징하는, 챙겨주는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대 야구의 이제 코칭 스태프나 감독의 역할로서 문기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문기현 코치의 멋진 모습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 아이고 롯데야 200 몇 번째죠? 26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소개해줄 것도 많아지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훈련 영상들이 뭐 타격도 있고 코치 뭐 피칭도 있고, 근데 뭐 피터스 선수 타격 영상을 제가 짧게 보고 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잘생겼고요. 예, 몸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타격은 좀 아쉬운 게 그 영상에서 BGM을 깔아놔가지고 타구음이 잘 안 들려가지고 좀 느낌이 덜하긴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또 더 많은 영상들이 올라올 테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보고 또 같이 그런 소감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미진진해지는 스프링 캠프 소식들로 인사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이고 롯데의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사직동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